11월 20일부터 지구촌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 토너먼트 개최지로 사용될 카타르의 8개의 경기장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의 건축사무소 포스터 앤 파트너스와 이라크의 건축가 자하디드도 참여한 카타르의 경기장은 경기를 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카타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경기장은 화려한 황금빛을 뽐내는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입니다. 결승전을 포함하여 총 10경기가 열릴 이 경기장은 8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디자인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중에서 가장 큰 루사일 스타디움은 월드컵이 끝나면 관람석을 4만 개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공간은 스포츠, 교육, 문화예술 등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사일 스타디움의 외관은 아랍 지역의 그릇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아랍과 이슬람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파나르의 랜턴에서 영감을 받은 루사일 스타디움은 빛과 그림자를 경기장 외관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외부 파사드에는 삼각형으로 구멍이 나 있어 자연스럽게 빛이 드나드는 구조입니다. 외부를 뒤덮은 금색은 눈부신 황금을 연상케 하여 추후에 철거하는 게 아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경기장의 모서리에는 4개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좌석에 앉아도 전광판을 보면서 더욱 실감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 모래를 연상케 하는 좌석의 색깔은 카타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 외관과 동일하게 좌석에도 삼각형 패턴이 사용되었습니다. 루사일 스타디움의 지붕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이라는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져서 바람으로부터 경기장을 보호하고 먼지를 막아주며 잔디가 자랄 수 있게 충분한 양의 햇빛을 수용하지만 적당한 그늘도 만들어내서 시원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능성 측면에서 8개 구장 중 최고의 친환경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루사일 스타디움은 피파로부터 지속가능성에서 별 5개 등급을 받았습니다. 도하에서 남쪽으로 23km 떨어진 아라크라에 지어진 알자눕 경기장은 도하의 지하철 레드라인을 통해 수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자눕 스타디움은 동대문의 DDP를 설계하기도 한 이라크 출신의 건축가 자하디드가 디자인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2016년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기 전 경기장의 초기 디자인이 진행된 상태였고 그녀가 남긴 디자인대로 경기장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총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알자눕 스타디움은 월드컵이 끝난 뒤 2만석으로 축소하여 프로축구팀인 알와 크라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기적인 모양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알자눕은 아랍의 전통적 고기잡이 배인 다우를 연상시킵니다. 경기장의 지붕과 외벽은 주름진 단면으로 표현되어 독특한 기하학적인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마 위의 지붕 클레딩인 불투명한 표면 영역은 흰색과 회백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개 껍질 같은 주름을 강조하여 외피의 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질감 표현은 이슬람 장인의 예술성을 보여주죠. 알자눕 스타디움은 카타르의 뜨거운 사막성 기후 조건에서도 경기가 수월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냉방 시스템과 태양열 에너지로 작동되는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붕은 펴고 접을 수 있는 배의 독같이 천장을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뜨거운 날씨에도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자하디드의 측근에 따르면 알자눕 스타디움은 그녀가 매우 만족하는 디자인이었기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도하의 하늘과 바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경기장은 라스 아부 아부드 스타디움입니다. 일명 974 스타디움으로 불리는 이 경기장은 표준 선적 컨테이너를 모듈식 디자인으로 설계한 것으로 강철 컨테이너 등 재활용 자재 974개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카타르 항구 산업의 역사를 담은 경기장이죠. 형형색색의 컨테이너들이 레고처럼 조립된 이 경기장은 총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에서 사상 첫 재활용 경기장으로 지어진 974 스타디움은 선수들이 쓰는 라커룸과 화장실까지 모두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에어컨이 가동되는 다른 경기장과 달리 이 974 스타디움에는 에어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통풍을 고려해 경기장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경기장에 비해 물 사용량을 40%가량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경기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974 스타디움은 월드컵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이 경기장에 쓰인 자재들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질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기 후 철거된 경기장은 또 있는데요. 바로 런던의 올림픽 주경기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세워졌던 주경기장은 고철을 사용하여 조립식 형태로 설계한 친환경 구장으로 8만 석의 좌석 중 5만 5천 석이 폐가스관으로 만들어졌고 경기 종료 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 후에는 2016년에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위해 브라질로 수출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서 탄소 중립 친환경적 행보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친환경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원유 생산보다 천연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카타르가 천연가스 기반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원유를 생산하는 다른 중동 국가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을 때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애초부터 2022년 월드컵을 탄소 제로 상태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일조 시간이 하루 평균 9.2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이러한 카타르의 지속 가능한 월드컵을 위해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탄소 제로 월드컵을 위해 236대의 친환경차를 제공하기로 했고, 아디다스가 개발한 월드컵 공인과 알릴라는 물에 녹기 쉬운 수성 잉크와 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환경 부담을 덜고자 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관 글로벌 앱 인덱스가 16세에서 24세의 스포츠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9%가 스포츠 관계자들이 지역사회를 돕고 불평등을 개선하거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길 원한다고 답했다고 하죠. 이처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이 스포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탄소 중립은 실생활에서 뗄 수 없는 지구촌의 의무가 되고 있음을 더 확실하게 인지해야 할 시기입니다.